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토목 132회 3교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애령몽벽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으로 평상시의 안정, 활동, 전도, 지지력을 검토하시오. 단, 상제 하중이 지하될 대로 검토하되 옹벽 전면의 흙에 대한 수동 투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m 높이로 이렇게 흙이 쌓여져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동 투합은 고려하지 않고 이 뒷면 옹벽 배면에 대한 주동 투합만 고려해서 안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을 때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지껏 출제됐던 옹벽 문제들의 안정성 검토에 대해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옹벽 배면이 그냥 수평이었어요. 근데 옹벽 배면이 이렇게 1.1대 1.5의 비율로 경사져 있고 그 위에 상지 하중이 제하된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지껏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대 1.5에 대한 비율로 성토되어 있을 때 토합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경사진 방향의 기울기대로 주동투합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한 흙, 즉 이게 1대 1.5로 경사진 채로 성토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흙은 없다라고 무시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더라도 이게 더 안정적이 안전 측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문제 풀어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뒤치형목의 경사각이 0도다. 즉 이 각도가 알파가 되고 이게 0도라고 봤기 때문에 뒤체험에 대한 경사가 없다라고 풀어도 무방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뒤치움이 없다, 그냥 수평으로 돼 있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칙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뒤채움이 경사가 더 성토돼 있다고 했을 때도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합은 랭킨 토합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롱 토합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또 여기 주동 토합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랭킨으로 구한 건지 쿨롱으로 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동 토합 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계수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넘겨서요. 넘기기 전에 이 조건 한번 살펴보면은요. 콘크리트 단위 중량 주어졌고요. 흙에 대한 단위 중량 주어졌고, 뒤체험 흙의 내부 마찰각.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뒤체험 흙의 내부 마찰각이 30도면 주동투합 계수는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무슨 연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주동투합 계수는 0.225로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기반의 마찰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검토할 때 마찰 계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하고요. 상지 하중은 10, 그 다음에 극한 지지력은 700. 이거를 이제 700을 안전율로 나눠 가지고 허용 지지력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림을 좀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흐려졌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구조물에 작용되는 토합에 의한 하중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동 토합을 계산해 보면은요. 여기 옹벽 상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조금 삐뚤어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도 이쁘게 다시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그게 그거네요. 네. 자, 이렇게 삼각형 분포로 토합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합의 합력은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 크기를 P1이라고 하고요. 작용점의 위치를 Y1으로 놓겠습니다. Y1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높이 H의 3분의 1배가 되겠죠. 삼각형 등분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 하중에 의한 영향에 대한 횡방향 역을 보면은 상지 하중은 이렇게 등분포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분포기 때문에 중앙 지점에 P2가 계산이 되고요. 높이를 Y2라고 놓는다면 얘는 2분의 H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각각 P1, P2에 대한 것을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요. P1 같은 경우에는 P1은
2분의 1의 삼각형 등분파 중이니까요. 감마 t 곱하기 h의 제곱에 주동투 합계수인 KA를 곱해서 계산하면 43.2844kN/m가 나오게 됩니다. 자, P2 같은 경우에는요. P2는 Q의 주동투 합계수인 KA에다가 높이 H를 곱해서 10.1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치험 흑의 경사각이 0도니까 1대 1.5는 아까 무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P1, P2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구조물이 저항하는 저항력을 계산해 보겠는데요. 저항력을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 옹벽, 여기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구간, 이 부분, 옹벽,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을 W1이라고 놓고요. 옹벽 접한, 얘를 W2로 놓고, 이 구간, 흙이 차지하는 면적이죠. 흙이 차지하는 면적 이 부분을 W3로 놓고 이 힘들이 작용되고 있는 작용력은 여기 중앙 지점에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W3도 중앙에, W2도 중앙에. 그래서 여기 접한 앞굽에서부터 W1이 작용하는 요 길이를 X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W2가 작용하는 길이를 X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W3가 작용하는 길이를 X3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X1, 2, 3를 계산 먼저 해보면은요. X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0.45로 계산이 됩니다. 두께가 0.45m니까요. 자, X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5가 되고요. X3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0.45 플러스 2분의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0.5로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X1, 2, 3 계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W 각각의 이제 중량을 계산해보죠. W1 같은 경우에는 높이 H에서 0.45를 뺀 게 세로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인 0.45에다가 단위 중량 콘크리트니까요. 감마 C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45.56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W2 같은 경우에는요, 면적은 가로 길이가 3.5, 세로 길이가 0.45,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니까 감마 C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39.37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W3는 흙입니다. 흙이기 때문에 감마 T를 곱해줘야 됩니다. 감마 T에 3.05, 이게 가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4.05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233.698이 됩니다. 그래서 W1, W2 자중보다 흙에 대한 중량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L형 옹벽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역L형 옹벽이 역일형 옹벽으로 설계가 된 구조물들은 약간 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이런 W3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흙으로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동에 대한 안전율, F3가 아니라 FS죠. 먼저, 부수려고 하는 님, 옹벽을 밀어내려고 하는 님은 분모에 P1 플러스 P2로 계산이 되고요. 저항하는 님은 자중, W1과 W2에다가 흙의 무게 W3까지 더한 거에 마찰력, 마찰 계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탄젠트 아까 언급했었던 28도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3.18로 1.5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OK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모멘트를 MR로 놓겠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요. 저항하는 모멘트를 MR로 놨을 때 MR은 W1의 X1, 그 다음에 W2의 X2, W3의 X3로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0, 즉 이 구조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멘트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멘트, 아까 P1, P2 그 두 개의 힘에 대한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P1 곱하기 Y1, P2 곱하기 Y2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항상 문자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숫자로 입력하셔서 뽑아내시려면 실수 꼭 나오게 됩니다. 항상 저장하는 습관 들이셔가지고 문자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M0분의 MR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M0분의 MR로 계산했더니 얘는 6.187, 얘도 1.5 이상이 돼야 되는데
6.187 굉장히 큰 안전율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일단 오케이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계산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안전율이 크게 나오지? 보통 많이 나와도 제가 실무에서 봤던 건 한 5 정도까지는 봤었거든요. 근데 6 넘어가는 건 처음 봐서 뭘 잘못했지? 하고 봤더니 가만 봤더니 주동투합 계수가 작아요. 네, 보통 0.3 이상 되는 주동투합 계수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문제는 0.225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P1, P2가 작아졌기 때문에 안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지지력 검토죠. 지지력 검토하기 전에 편심 모멘트, 편심 위치, 편심을 검토해야 됩니다. 편심은 여기 접한 중심에서부터 지금 W2가 제한되는 요 화살표 위치가 접한의 중심이죠. 접한 중심에서부터 중심인데 이 W가 작용하는 모멘트와 P가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력, 예, 그 모멘트의 합력에 의해서 구해진 이 W가 접한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건 2로 놓고 2를 계산합니다. 이 2가 6분의 B 이내로 들어오면 이 옹벽 접한에서의 지지력 분포는 사다리꼴 모양, 이게 6분의 B 이상이 되면 삼각형 모양이 된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2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래서 편심거리 2를 계산해 주면은요, 얘는 편심거리 2는 접한의 절반 거리에서 이 모멘트의 거리, 즉 다시 그림으로 하서요. 여기 2분의 B에서 여기서부터 이 길이 빼주는 거예요. 네, 이 길이 빼줘서 2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걔를 다시 계산을 해주면은요. 얘는 W분의 앞에서 구한 MR-M 제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했더니 0.327m가 나오고요. 얘는 6분의 B보다 작기 때문에 오케이 또는 사다리꼴 모양의 지지력 분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집안 반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집안 반력 Q는 자, 여러분들 이 공식 절대 저는 항상 제가 수업할 때 이 공식을 유도해드리죠. 유도해드리고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외워서 푸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분의 W의 1 플러스 B분의 6 곱하기 2. 저도 항상 아직도 이거를 유도를 해서 문제를 풉니다. 외워서 푼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도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지 마시고 이해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지력을 계산했더니 얘는 132.451kNm/m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Q는요. 자, 허용 지지력 QA는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700 있죠. QU를 안전율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근데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은 보통 3으로 놓기 때문에 QA 허용 지지력은 233.333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FS는 앞에서 이건 부수려고 하는 힘이죠. 부수려고 하는 힘 Q분의 저항하는 힘 QA 허용 지지력 QA를 집어넣어서 1.638 얘는 1보다 크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1.638 즉 1보다 커서 지지력에 대해서도 안전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력과 전도와 활동에 대해서 모두 다 안전한 옹벽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제가 좀 많은 지면을 하려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걸 생각이 내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예, 이거 경사가 돼 있어? 경사져 있어? 토합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거 토합돼 있는 걸로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 토합에 대해서 합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 이 합력의 수직 불력은 옹벽을 안정시키는 데 작용하고 수평 불력은 옹벽을 무너뜨리는 데 작용을 할 거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구조기술사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시험 문제 더 적합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어려워진 고려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알파가 0도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대로 이건 그냥 이걸 무시하는 게 안전책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문제를 이상화하고 단순화시켜서 푸는 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난해하셨겠지만은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겠죠, 우리가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풀어보고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